수학이 어려워 절대 포기하지 마. 개념이 흔들려 절대 포기하지 마. 원리가 헷갈려 절대 포기하지 마. 수학은 이지 훈. 스피드 개념 총론입니다. 원의 방정식 시작합니다. 수학 만점으로 가는 계단. 수학은 이지 쉽게 가르친 선생 넘버원 이지훈입니다. 자, 원의 방정식 합니다. 원의 정의, 원의 방정식 표현, 일반형, 그 다음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알아봅니다. 자, 원의 정의는 반드시 명심할 게 평면상입니다. 평면 위에 한 점 O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입니다. 그래서 딱 그려보면 하나의 평면입니다. 나중에 이게 공간으로 가잖아요. 이과생들 기하로 가면 공간 도형이 나옵니다. 공간 좌표가 나와요. 그때 공간에서는 똑같은 정의인데 이것이 공간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이것은 원이 아니라 구가 됩니다. 입체 구가 됩니다. 한 점이 있습니다.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입니다. 이루어진 도형. 그 점들의 자치다 이거죠. 그죠? 그때 이 점이 바로 이 원의 중심이 될 것이고 일정한 거리, 똑같은 거리, 이게 원의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첨의 자치. 됐죠? 이게 원의 정의입니다. 원의 방정식은요. 좌표 평면상에 이걸 찍어봅니다. 한 점. C점을 찍어보고 일정한 거리를 R이라고 하고 떨어진 점의 한 점을 P점, X, Y로 잡아줍니다. 좌표 평면이니까. X축, Y축. 실수 평면이니까. 그때 우리는 선분 CP. 저 P가 움직인 요 X, Y의 관계식이 내가 구할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건데 CP가 바로 뭐죠? 루트 두 점 사이의 거리라니까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되는 거니까 양변 제곱해주면 좀 뭐 CP의 제곱은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 CP가 R이죠. R 제곱은 제곱해주니까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이렇게 정리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딱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중심이 뭐죠? A, B. 바로 얘가 0되는 X값 A, 얘가 0되는 Y값 B, A, B가 원의 중심. 반지름 뭐죠? 이 R 제곱의 밑에 있는 R입니다. 반지름의 제곱 이해해 주시라. 됐죠? 자치 방정식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차 방정식에 기본형이 있겠고 표준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습니다. 자, 기본형은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입니다. 이겁니다.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입니다. 이것을 A만큼 B만큼 평행이동 시키잖아요. 그럼 중심이 A, B로 평행이동 되는 겁니다. 그럼 X 빼기 A, Y 빼기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은 R제곱이다. 이게 표준형. 중심이 A, B, 반지름은 R. 일반형은요. 얘를 쫙 전개시켜서 쭉 전개시키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 =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일반형을 반드시 뭐로 바꿉니까? 표준으로 바꿔줍니다. 무엇을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 즉 X제곱 플러스 AX 그것의 절반의 제곱 2분의 A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Y의 제곱 플러스 라지 BX 절반의 제곱 2분의 라지 B의 제곱 이퀄 마이너스 C가 있겠고 이거 이항시켜주면 없던 게 생겼으니까 4분의 A제곱 플러스 4분의 B제곱 생기지 않습니까? 됐죠? 그럼 얘를 통분시켜주면 4분의 A제곱 플러스 자 B제곱 마이너스 4C가 되는 거 맞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바로 얘가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 그래야지 원이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완전 제곱식이니까 X 플러스 2분의 A의 전체 제곱 플러스 그다음에 Y 플러스 2분의 자 B의 전체 제곱은 바로 저것의 루트 4분의니까 2분의 바로 A제곱 플러스 자 B제곱 마이너스 4C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놈을 루트 취하시고 이놈의 제곱이 되는 거 맞죠? 이렇게 제곱해주면 저거 되는 거 아닙니까? 됐죠? 오케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가 될 것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얘가 되는 거죠. 2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랬을 때 원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커야 돼. 얘가 0보다 커야 돼. 루트 속에 들어있는 얘가 0보다 커야 돼. 얘가 0이면 반지름이 0인 거잖아. 그러면 점이 되는 겁니다. 얘가 음수면 반지름이 허수되나 허수. 루트 안이 음수면 허수잖아요. 허수는
귀신수입니다. 길이가 없어. 일정만큼 떨어진 거리인데 거리가 없어. 그러니까 그건 허원이라고 합니다. 원이 될 수가 없어. 원이 성립 조건은 얘가 0보다 커야 돼. 여기까지. 그리고 일반형을 표준 이게 완전 제곱식 두 개로 만들어서 중심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공식으로 외워도 되겠고 그 다음에 표준으로 바꿔서 중심과 반지름 찾으면 된다. 원은 중심과 반지름이다. 원은 중심과 반지름이다. 명심 또 명심 중심과 반지름.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이것은 원뿐만이 아니라 뭐 2차 함수도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그죠? 나중에 배울 여러분이 3차 함수, 4차 함수 전부 다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그 다음에 포물선, 타원, 쌍곡선 이과생들 2차 곡선 배우게 됩니다. 기본형, 그 다음에 표준형, 그 다음에 일반형. 그 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분수함수, 무리함수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구조가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입니다. 일반형은 반드시 표준형으로 바꿔놓으면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알겠죠? 이게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연습 문제입니다. 대표 문제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1콤마형을 지나고 원의 넓이를 이등분한 직선의 y절편을 구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의 y절편을 구하래. 그러면 이 넓이를 이등분한 직선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원은 반드시 나오면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라. 일반형이잖아.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 절반의 제곱 바로 3의 제곱이죠. 그렇죠. 절반의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8y 절반의 제곱 플러스 절반의 제곱 이퀄 마이너스 10이 될 것이고 없던 9가 더해졌고 없던 16이 더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y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될 것이고 이퀄 20을 10 빼주니까 이것은 뭐가 됩니까? 25에서 15를 빼니까 이것은 10을 빼니까 15가 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됐죠? 마이너스 10 절반 9 그 다음에 절반 16 25에서 10 빼주니까 15 맞죠? 그랬을 때 중심이 3,4가 될 것이고 반지는 뭐가 됩니까? 루트 15가 되는 겁니다. 이런 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 점을 지나고 이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이 이렇게 딱 있어. 그러면 원의 넓이를 이등분한 직선이 있어.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돼? 이 원의 중심. 중심을 탁 지나가야 돼. 지나가는 직선인데 어떤 점도 지나가? 1,0점도 지나가. 이 중심은 뭐라고? 3,4점이야. 됐죠? 결국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서 y절편을 구하라.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먼저 기울기 구하죠. x2 빼기 x1 마이너스 2분의 y2 빼기 y1 마이너스 4죠. 그럼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지나간 한 점이 이해가 되는 거니까 y 마이너스 y1은 기울기 2배 x 마이너스 x1 설마 이거 직선을 말씀드렸잖아. 이것의 y절편이기 때문에 x 대 0을 대입해. 그럼 y는 뭐가 돼? 마이너스 2. 이게 내가 구할 y절편 마이너스 2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원의 중심을 지나가면 원의 넓이를 똑같이 이등분시킨다.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이제 네 번째입니다.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좌표축이면 x축에 접할 수도 있겠고 y축에 접할 수도 있겠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먼저 중심이 a, b인데 x축에 접하는 원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x축 위에서 접할 수도 있겠고 x축 밑에서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잘 봐. x축 위에서 접할 때 중심이 a, 여기가 중심이 a, b라고. 그러면 이 반지름 r은 접하기 때문에 반지름을 내리면 이 접선 x축과 수직을 이룬다고 이렇게. 그때 이 r은 뭐와 똑같다? 저 b와 같다. x축 위면 b가 양수이기 때문에 반지름 r은 b와 같다. y좌표와 같다.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면 이 반지름 r은 마이너스 b와 같죠. 이게 음수니까. x축 밑이 음수니까 r은 마이너스 b와 같습니다. 따라서 내가 구할 저 r은 뭐랑 똑같냐면 절대값 b랑 같습니다. b가 양수건 음수건 절대값을 취해주면 이것은 0보다 크나 같기 때문에 그래서 r 제곱을 딱 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절대값 b의 제곱이 되면서 얘는 절대값의 성질에서 b제곱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죠. 중심이 a, b니까 x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b의 제곱인데 반지름의 제곱인데 그게 바로 b제곱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려라. 외우지 말고 그려라. 응? b의 제곱 같다. 오케이.
그 다음에 y축에 접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접할 수 있겠고 이렇게 접할 수 있잖아요. 그럼 중심이 역시 a, b인데 이때 반지름 뭐랑 똑같냐면 여기서 y축 오른쪽이면 a랑 같습니다. 근데 y축 왼쪽이면 이 반지름은 마이너스 a랑 같습니다. 따라서 저 반지름은 절대값 a와 같은 겁니다. 양수건 음수건. 결국 제곱을 딱 하니까 반지름의 제곱은 그냥 a제곱과 같은 겁니다. 중심은 a, b고 반지름의 제곱이 a제곱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지름의 제곱이 a제곱.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푸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자, 교육적 기출입니다. 중심이 직선 y는 x-1 위에 있는 원이 y축에 접하고 이 원이 y축에 접하고 이것을 지날 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때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난 중심을 잡아요. 중심의 x값을 a라고 할게요. 중심의 x값을 a라고 할게. 그런데 이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어. 그러니까 x에다 a를 대입해. 그럼 y값은 a 빼기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중심을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중심을 딱 잡아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생각해봐. y축에 접하는 거니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이게 x축, 이게 y축인데 뭐 이렇게 대략 한번 그려봅니다. 이렇게 접하는 원. 근데 이것이 중심이 x값이 뭐야? a야. y값이 뭐야? a-1이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반지름이지. 이 반지름 뭐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랑 똑같은 거죠. 근데 이렇게 접할 수도 있겠지만 이쪽에 접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절대값 a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곱을 딱 합니다. 제곱을 해주면 이것은 a 제곱이 되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내가 구할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저거니까 x-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요놈을 통째로 마이너스 하니까 a 플러스 1의 제곱 이퀄 반지름의 제곱 a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y축에 접할 수 있는 거니까 됐죠. 근데 그 원이 어떻다 이거죠? 그 원이 점 3, 마이너스를 지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x에다가 3을 대입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y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를 죽어버릴 것이고 마이너스 a 제곱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a 제곱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 제곱이나 a 제곱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항시키시면 0 됩니다. 따라서 얘가 0이 되는 거죠. 결국 3 빼기 a의 제곱이 0인 겁니다. 결국 내가 구할 a 값은 얼마입니까? 3이 되겠죠. 3으로서 중근 갖는 겁니다. 결국 그때 반지름의 길이는 뭐죠? 요 a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뭐죠? a입니다. 절대값 a예요. 그러니까 절대값 3이 되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는 3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접하는 원은 그래서 여러분이 식을 만들고 그다음에 접근해 주시면 실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맞아요. 마지막 세 번째.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r이래. 반지름의 길이는 반드시 양수입니다. 양수. 그때 네 가지가 있어요. 1사분면, 1사분면, 제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동시에 접하는 원은. 그렇죠? 그럼 1사분면은 둘 다 양수. 2사분면은 마이너스 r, 플러스 r. 3사분면은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4사분면은 x값이 플러스고 y값이 마이너스니까 r, 마이너스 r. 중심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동시에 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심의 x 좌표와 y 좌표가 반지름과 똑같습니다. 반지름과 똑같아요. 이런 특징. 동시에 접하면 중심의 좌표가 반지름과 똑같다. 그래서 1사분면이면 x-r의 제곱 플러스 y-r의 제곱은 r제곱이다. 2사분면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r이기 때문에 x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y-r의 제곱은 r제곱이다. 3사분면 둘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x 플러스 r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r 제곱 이꼴 r제곱이다. 됐나요? 4사분면이면 x 마이너스 r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r 제곱 이꼴 r제곱이다. 이게 아시겠죠? 이게 플러스, 이게 이 플러스 이거. 이 바뀌는 이 미묘한 차이를 극복하시라. 이 미묘한 차이를 극복하시라. 알겠죠? 그려봐라. 좋습니다. 자, 대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이 저 직선 위에 있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첫 번째 조건 원의 방정식을 구하십시오. 단 원의 중심은 제3, 4분면 위에 있습니다. 놀라운 조건이죠. 그죠? 그러면 이런 거죠. 이게 x축, 이게 y축이 있는데 이게 동시에 이렇게 접하는데 이렇게 동시에 접하는데 중심이 요 3, 4분면에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되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양수인. 근데 중심이 요 직선 위에 있대. 직선 위에 있대. 난 중심을 얘라고 잡았는데. 그러면 집어넣어. 그러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2r.
플러스 5R 이퀄 6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R은 6 되는 거니까 R은 2가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이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되는 거 맞습니까? 반지름 뭐가 되죠? 2가 되죠. 따라서 내가 구할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2의 제곱 0 되는 x 값이니까 y 플러스 2의 제곱 이퀄 반지름의 제곱. 이렇게 정리하시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몇 사분면, 이 3사분면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풀 수가 있어. 저 말이 없으면 1사분면일 때, 2사분면일 때, 3사분면 네 가지 원이 나옵니다. 네 가지 원. 응? 조건이 답을 결정합니다. 됐죠? 자,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폴로니우스의 원. 우리가 이거죠. 선분 AB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봐봐요. 선분 AB를 그래서 A점에서 P점까지 거리가 M이고 B점에서 P점까지 거리가 N. 즉 선분 AP 대 선분 BP가 몇 대 몇? M 대 N으로 일정한 P점의 잡지, 요 P점이 움직이는 흔적을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난 P점을 X, Y로 잡고 우리가 이 내항의 곱, 의항의 곱 해가지고 양변 제곱해서 X, Y에 관한 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근데 이것이 뭐가 나옵니까? 이것이 반드시 원이 나옵니다. 원. 자치가 원이 나와요.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도 돼요. 근데 이것이 요 M 대 N이 예를 들어서 M과 N이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고 저 M도 양수고 N도 양수입니다. 자, 이런 상황일 때 이것은 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입니다.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바로 이 원이 되는 겁니다. 아폴로니우스의 원.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기본서 가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A에서 P까지 거리가 M이고 B에서 P까지 거리가 N입니다. 근데 M과 N은 같지 않고 그 다음에 M이 양수고 N이 양수야. 둘 다 양수였을 때 일정한 거리에 B가 있을 때 그렇게 움직이는 P는 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원은 아폴로니우스가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선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다 라고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거 정리 이거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실력업 문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A점, B점이 있습니다. 거리의 B가 2대 1인 점 P에 대해서 각 PAB의 크기가 최대가 될 때 선분 AP의 길이를 구하라. 두 가지 풀이법이 있어요. 만약에 A점에서 P점까지 거리와 B에서 P점까지 거리의 B가 몇 대면 2대 1이다. 이걸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항끼리 곱, 외항끼리 곱이 있습니다. 그럼 두 배의 선분 BP는 바로 AP와 같다라고 놓고 양변 제곱해 줍니다. 제곱을 해주면 4배의 선분 BP의 제곱은 바로 선분 AP의 제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4배 선분 BP니까 B점에서 나는 그 P점을 잡아요. 뭐라고? P점을 모르니까 X, Y라고 잡습니다. 잡아주고 그럼 B에서 P까지 거리는 바로 X-2의 제곱 플러스 그다음에 Y-1의 제곱 이렇게 이꼴 A에서 P까지 거리는 바로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이걸 정리를 딱 해서 이항시켜서 정리해주면 원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원을 중심과 반지름을 구해서 그려볼 수도 있겠고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 이걸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푸는 방법 자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고 나는 이것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시점을 할게요. 내분점 그럼 2 플러스 1분의 크로스 곱해주죠. 크로스 4 크로스 마이너스 1 2 플러스 1분의 내분점 공식 알고 계시죠? 2는 2 그다음에 플러스 1 그때 이 시점의 좌표가 3분의 3이니까 1이 될 것이고 3분의 3이니까 1,1이 되겠네요. 이게 2대 1 내분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D점의 좌표는요. 우린 2대 1 외분점 외분점을 구하니까 2대 마이너스 1 내분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분점을 구해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4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 빼기 1 여기가 부호만 바꾸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D점의 좌표는 5, 얼마?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2대1 내분점이고 2대1 외분점입니다. 그러면 이걸 그려볼게요. 그려봐야지 어떻게 각의 최대가 될 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쭉 그려봅니다. 이렇게 x축이 있겠고 그 다음에 자 y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y는 1이 있어. 전부 다 y값이 1이야. 요 위에 원이 그려져. 응? 그때 a점은 마이너스 1,1점이 여기가 1인 거니까 이 점이 a점이라고. 그럼 b점은요. 여기가 1, 2, 2,1점. 이 점이 b점이야. 응? c점은요. 1,1이야. 1,1. 여기가 c점이라고. 여기가 c점이야. 1,1. 여기가 c점. 그 다음에 d점은 5,1입니다. 3, 4, 5. 5,1. 요게 외분점 d점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c점 2대1 내분점과 2대1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이게 지름이야. 이게 지름이야. 원이 되는 겁니다.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면 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여러분이 그려낼 수 있어야 돼. 도형은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도형은 평상시에 풀 때 그려봐야 된다고. 그럼 이 원의 중심이 뭐지? 여기가 1,1이고 5,1인 거니까 중심은 y좌표도 1이야. 얘가 중심이 되는데 1과 5의 중심인 거니까 1 더하기 5 나누기 2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3, 여기가 3이 된다고. 3,1이 중심이고 반지름은 얼마? 3에서 5까지니까 반지름이 2인 원이 된다고. 이게 이런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P는요. P는 이 원 위로 움직여. 원 위로 움직일 때 뭘 물어봤냐면 요 A점에서 요 PAB 요 위에 한 점 P가 있는데 거기서 P에서 A까지와 요 B까지 PAB 요 각의 최대일 때 선분 AP의 길이 구하라 이거죠. 그럼 P가 요 원이 있는 요 P가 어디를 가야 돼? 점점점 올라가야지. 올라가서 어떤 상태가 돼야 돼? 이렇게 접하는 P점이 이 접할 때가 돼야 된다고. 응? 접할 때가 돼야 된다고. 그때 PAB 요때 했을 때 요 각이 가장 큰 각이 된다고. 얘를 넘어가 버리면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이렇게 P가 여기 있다고 해. 그러면 각이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접할 때가 최대가 된다고. 이걸 그려준다고. 그때 뭘 구하래? 선분 AP의 길이 구하라. 이 빨간색 길이 이 A에서 P까지 길이 구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원의 성질 중학교 도형을 갑니다. 원 밖의 한 점에서 요 P점까지 거리는 이게 접점이잖아. 접선 사이의 거리 아닙니까? 그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접점까지 얘가 반지름이잖아. 수직이고 얼마? 2가 된다고. 그다음에 이 A점에서 이 원의 중심까지 거리가 얘가 3이잖아. 얘가 마이너스 1이잖아. 여기까지 거리 얼마? 이거 4가 된다고. 마이너스에서 3이니까 3 빼기 마이너스 1인 거니까 4가 된다고. 그럼 얘가 직각이야. 그럼 피타고라스 이용할 수 있잖아. 직각삼각형에서. 그럼 루트 이건 16이고 4니까 루트 12. 그럼 2루트 3 되겠네. 제곱 더하기 제곱은 2제곱과 같으니까 피타고라스. 그래서 내가 구할 정답은 1루트 3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되시겠습니까? 결국 아폴로니우스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하고 원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P점을 원 위로 움직여 보고 각이 최대가 됐을 때 P는 접한 접점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고 그죠? 그때 접점이면 원의 중심의 접점까지 연결하는 것은 수직으로 만나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이 들어있겠구나.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도형하고 원의 방정식하고 이것이 그다음에 아폴로니우스의 원하고 이게 한 4개 5개가 통합돼서 이런 문제가 하나 나온다는 사실. 그런 것들 실력업이고 여기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게 삼각함수 통합돼서 수능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구조 내용은 변하지 않아요. 여기 하나만 더 추가되는 거야. 그게 수능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게 되면 수능은 우스워. 알겠죠? 오케이.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갑시다. 이제 원의 방정식의 조금 응용입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의 방정식. 기억이 나실 거예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의 방정식입니다. 이런 상황이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두 원의 교점. 원 2개가 있어. 근데 교점이 있어. 만나는 거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이렇게. 두 원의 교점이 2개가 있어. 이렇게. 그럼 이 두 교점 2개를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래. 그럼 첫 번째 원이 이거야. 일반형. 두 번째 원은 이거야.
그러면 이 교점은 뭡니까? 교점은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점이잖아요. x, y 값이잖아. 그러니까 두 개를 연립을 시켜. 그럼 연립시켰을 때 이 창을 소거시켜. 빼주면 x제곱, y제곱, y제곱 죽지. 그죠? 그러면 x, y에 관한 1차식이 남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빼라. 빼기 0이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저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두 원의 무슨 현? 공통현이야. 이 원의 현이기도 하고 이 원의 현이기도 하니까 공통현을 지나가는 공통현의 방정식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때 우리는 이거 뺀 게 이거라고. 그러면 난 이걸 구할 수 있으면 이 원의 중심에서 이 교점까지 연결한 얘는 이 원의 반지름이라고.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에서 이 현에 수선을 내리면 중학교 때 배웠다고. 수직 이 현을 수직 2등분 한다고. 알겠죠? 그럼 난 이 원의 중심에서 이 공통현의 방정식,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나는 뭘 구할 수 있다?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다.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그러면 이 길이가 똑같으니까 얘가 L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통현의 길이는 2L로 구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공통현의 방정식하고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내는 공식, 반지름은 주어져 있고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공통현의 길이를 구한다.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 수선을 내리면 수직 2등분 한다. 이것들이 중학교도요. 됐죠?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두 원의 이 교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하게 이렇게 무수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이런 초록색들 원이 있는데 그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어때요? 빼면 직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빼지 말고 임의의 k 값에 관계없이 k를 딱 곱해줘. 그럼 k가 는 항등수 생각해. 그럼 얘가 제로, 얘가 제로. 그럼 두 원의 동시에 만족시킬 이 교점을 지나가는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k가 마이너스 1만 아니면 원이 되는 거잖아요. k가 마이너스 1이면 직선이 되는 건데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이것은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점을 지나가는 무수하게 많은 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k가 는 항등식. 됐죠? 그때 여러분이 알아둘 건 그때 이 교점을 지나가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수없이 많은 원 중에서 최소 넓이를 갖는 원의 길이가 최소의 길이를 갖는 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이거죠. 두 원의 교점을 공통현으로 잡았을 때 이 공통현의 길이를 지름으로 갖는 이 원이 넓이가 가장 작습니다. 저 공통현의 길이가 지름인 저 원의 넓이가 최소가 된다. 여기까지 알아둘 것. 옛날 기억이 날 겁니다. 그렇지, 끄덕끄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연결. 좋습니다. 자, 공통현의 길이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공통현의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우린 먼저 첫 번째 이 점과 이 점을 지나가는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직선 AB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두 번째 OM의 이 중심에서 이 M까지 길이 한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내는 공식으로 구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반지름은 OA 반지름은 정해져 있어. 알고 있다고. 반지름 알고 있다고. 그 다음에 여기서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요 AM의 길이를 구합니다. 그죠? 그럼 나머지 두 배를 해주면 내가 AB의 길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연습 문제입니다. 원 어렵지 않아요. 두 원이 있습니다. 교점을 AB라 했을 때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라라는 겁니다. 그럼 난 두 원을 한번 딱 그려봤습니다. 그때 이 원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얼마? 9. 그럼 다소가 얼마? 3. 그럼 여기서 이 OA가 얼마?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돼요. 3이 되는 겁니다. 그때 난 이 삼각형 OAB 이 넓이를 구하려면 요 밑변의 길이 선분 AB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저게 공통현의 길이죠. 그럼 나는 뭘 구해야 돼? 이 선분 AB 이 지나가는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해야 돼. 이게 공통현의 방정식이야. 그래서 나는 저걸 저렇게 가는 거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9 이퀄 0 일반형으로 반드시 바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6y
플러스 1 이퀄 0. 이 두 개를 어떻게 합니까? 빼는 거죠. 빼는 거죠. 그럼 얘 죽어. 촥 빼니까 플러스 8x 플러스 6y 마이너스 9에서 1을 빼니까 마이너스 10 이퀄 0 되는 거죠. 전부 다 2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5 이퀄 0 되는 거 맞습니까? 이런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원의 중심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그러면 뭘 구할 수 있어? 난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5m. 그러면 선분 5m은 루트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절대값 0 마이너스 5 되는 거 맞습니까? 한 점에서 원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 내는 공식. 설마 그럼 5분의 5니까 1이 되겠죠. 아, 이 길이가 1이군요. 그럼 피타고라스에서 여기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 9가 되는 거니까 이건 루트 8 2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또 역시 2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밑변의 길이 얼마? 4 루트 2가 되겠네. 이게 공통현의 길이 되는 거 맞습니까? 따라서 내가 구할 저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4 루트 2 곱하기 높이가 얼마? 1이죠. 높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수선의 1 맞습니까? 따라서 얘는 2 루트 2다 라고 이 문제의 정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해 되시겠죠? 연습 문제였습니다. 다 여러분이 풀어봤던 거야. 근데 다시 한번 풀어도 그때마다 새롭지 않습니까? 참. 자, 이거 기억나십니까? 자, 이렇게 원이 있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원이 있겠고 마이너스 1,0에서 x축에 접하도록 선분 PQ를 접었을 때 두 점 PQ를 지나는 직선의 방식 구하라. 아, 원이 있는데 일부분을 접었어. 일부분을 딱 이렇게 이게 원래 이렇게 점점점 있는데 접었어. 접었더니 이 접힌 얘가 x축과 마이너스 1,에서 접했어. 그때 이 접힌 선 요곳에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P점 Q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아니지. 나는 요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만들어내는 거지. 어떻게? 그럼 생각해봐. 나는 이 접었다라면 이것과 이것은 똑같겠죠. 그죠? 그러면 원의 일부분이 똑같으라면 이 일부분을 연결시키는 원이 얘라면 이 일부분을 연결시키는 원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원이 있을 거 아니야. 응? 완벽하죠. 죄송합니다. 하여튼간 이렇게 이 원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 원하고 이 원은 일부분이 같기 때문에 똑같은 원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때 얘는 뭡니까? 두 원의 공통현을 지나가는 방정식.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은 이 원과 모양새가 똑같은 거지. 반지름이 2니까 얘도 반지름이 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접하잖아. 마이너스 1,0에서 접하잖아. 그러면 중심이 여기 어디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반지름의 길이 2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x값은 마이너스 1이고 접하니까 x축에 접하는 거니까 y값은 여기서 높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y값은 2가 되겠네. 중심이 마이너스 1,2인 원이 되는 겁니다. 얘가 중심이 마이너스 1,2인 원이다. 반지름은 2다. 그럼 그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 이퀄 반지름의 제곱 4인 원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 원은 알고 있잖아요. 이 원은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역시 4 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면 두 원의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으로 바꾸죠. 전개시킵니다.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y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퀄 0 되겠네. 4 이항시키고 플러스 4 없어지는 거니까 밑에 있는 것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 이퀄 0 되겠네. 둘 다 일반으로 바꿔. 그런 상태에서 두 개를 빼주면 공통현의 방정식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죽고 그러면 2x 마이너스 4y 그 다음에 플러스 5 이퀄 0이 내가 구할 두 점을 지나는 공통현의 방정식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요.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5 이퀄 0 됐죠? 이렇게 볼 수 있는 눈. 내가 배웠던 개념을 어떻게 문제에 적용시킬 것인가. 여기까지가 한번
가져야 돼. 그래서 개념은 7이고 문제풀이가 3이 필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개념 7로 확실하게 7대 3이야. 개념이 7로 잡혀 있어야 돼. 그리고 거기 그 확실한 개념 7을 가지고 나머지 3을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돼. 문제에 적용시키는 연습. 해주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원이 했었고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죠. 원이 기본형이야.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입니다. 세 가지 위치 관계. 두 점에서 만나고 접하고 만나지 않고 지금 전부 다 평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직선은 y는 ax 플러스 b에 기울기가 a고 y를 B인 직선이 있습니다. 그때 첫 번째가 뭐냐면 판별식 이용하는 거죠. 얘를 대입시켜. 그러면 이 교점이 두 개가 있으면 실근이 두 개. 교점이 한 개가 있으면 이것은 좌표평면은 실수평면이기 때문에 실수 x값이 한 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근이 한 개. 교점이 없으면 실근이 없는 거죠. 따라서 x제곱 플러스 a 자리에 y 자리에 ax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r제곱 이퀄 0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a제곱 마이너스 1 x의 제곱 플러스 2ab x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r제곱 이퀄 0이라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이것의 판별식 짝수배니까 4분의 d, 뭐 d라고 할까요? 요 d가 있겠죠. d 아니면 4분의 d로 갈게요. 그러면 뭐 a, b의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a제곱 빼기 1 곱하기 뭐 b제곱 마이너스 r제곱 이 4분의 d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실근이 두 개가 되겠죠. 그럼 d가 0보다 크겠죠. 접한다. d가 0 되겠죠. 만나지 않는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겠죠. d가 0보다 작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도 이걸로 갑니다. 그죠? 나중에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아니면 타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그 다음에 그 쌍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거의 이제 이걸로 갑니다. 가장 무난한 게 판별식 D입니다. 전부 다 2차식이 나왔을 때는 1차식을 대입했을 때 2차식이 나왔을 때 우리 이것을 2차식으로 이루어진 곡선들을 2차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판별식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뭐 3차식이나 뭐 4차식이 나오면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죠? 그때도 나중에 뭐 미분 때리면 2차로 되고 이렇게 차수가 낮춰서 결국 2차에서 거의 다 이게 가장 많이 쓰입니다. 반드시 알아둘 것. 근데 원만은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원에서만 쓰이는 것은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 사이에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합니다. 그죠? 반지름이 여기까지가 반지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나지 않는 게 D가 커 R이 커? D가 크잖아.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로 원만은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겠다. 접할 때는 D와 R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이 D가 여기서까지 거리가 D입니다. D가 R보다 작습니다. D가 R보다 작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그려서 이해해 주시면 원만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죠?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근데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게 식이 좀 빨라요. 좌표평면 위에 교청 모의고사 기출입니다. 원이 있습니다. 두 점이 위와 두 점이 있어. 근데 이 두 점이 이 원 위의 점이란 말이 없어. 그럼 원 밖에 점이 되겠네. 응? 그 다음에 아니면 원 내부의 점이거나 하여튼 있습니다. 근데 원 C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PAB의 무게중심과 직선 AB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중심이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중심이 1,2야. 중심이 1,2인 이런 원이 있어. 반지름은 2입니다. 4니까 4가 아니라 2의 제곱이니까 2입니다. 4,3이 있습니다. A점은 4,3이고 B점은 1,7이야. 그러면 X값이 1이니까 1,7은 뭐 B점 한 이 정도 있을 것이고 이게 B점 1,7 4,3은 뭐 한 이 정도 있겠네요. 한 4,3 이 정도 A점 대략적으로 있습니다. 그때 얘가 원 C야. C라고 할게요. C는 1,2점이고 그 C 위로 움직이는 점 P점이 하나 있어. 아무나 하나 찍어 딱 P라고 할게. 여기 요 P가 여기 있다가 원 위에 움직이는 P가 있어. 그래서 삼각형 PAB의 무게중심이 있대. 무게중심이 여기 있겠지. 중선의 교점이니까 뭐 이 정도 있겠네. 이게 무게중심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무게중심에서
이 직선 사이의 AB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 직선 이 두 점을 지난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거 수선의 발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값을 구하라. 뭐지 이거? 와, 이거 좀 세네 문제가. 잘 봐. 나는 무게중심을 알아야 돼. 그러면 무게중심을 알아야 된다고. 거기서 이 직선 AB 사이 거리니까 그럼 무게중심을 알려면 요 P점을 알아야 돼. P는 뭐지? 이 원 위를 움직이잖아. P가 움직이는 동점이야. 움직일 동. 이게 움직인다고. 요 A점과 B점은 움직이지 않는 정해진 점이라고. 정점이라고. 그럼 P가 움직여. P가 일로 와. 또 P가 일로 와. 그럼 삼각형 이것의 무게중심도 움직이지. P가 움직이면 삼각형의 모양새가 변할 거 아니야. 그럼 무게중심도 변할 거 아니야. 아,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무게중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싶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무게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난 무게중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난 무게중심의 좌표를 x, y라고 잡아. 그리고 원 위를 움직이는 저 P점을 a, b라고 잡아. 움직이는 거니까 둘 다 잡아야지. 모르니까. 그때 요 P점은 원 위에 있기 때문에 대입하면 성립한다고. 여기다가 a-1의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 이퀄 4가 되는 겁니다. 됐죠? 이 정도까지 얘는 풀어주셔야 돼. 개념 잡았으면 이 정도까지는 개념을 풀어주셔야 선생님이 교육청 기출문제 모의사 문제라고 해주셔야 돼. 여러분이 내신과 수능을 같이 잡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구할 무게중심의 x좌표는 뭐가 돼? 세점 알았잖아. 3분의 x좌표 3개 더하는 거지. 그럼 a 플러스 5 되는 거 맞아? 그럼 y좌표는 역시 3분의 y값 3개 더해. 그럼 b 플러스 10 맞아? b 더하기 3 더하기 7인 거니까. 그죠? 이 두 개를 가 나왔어.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이 무게중심이 움직이는 흔적을 구하고 싶은 거야. 요 XY의 좌치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XY 관계식을 만들려면 난 여기에서 요 A, B를 뭐로 바꿔야 돼? XY로 바꿔야 돼.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3을 곱해. 그럼 A는 3x-5가 될 것이고 3을 곱해. 그러면 B는 3y-10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A 자리에 얘를 대입하고 B 자리에 얘를 대입해야 XY의 관계식이 나오지. 무게중심이 움직이는 흔적이 나오지. 그죠? 이게 자치방정식이에요. 선생님이 TCC로 자치방정식에 대해서 TCC로 올려놨어요. 몰아서 그중에 이것도 풀어놨을 겁니다.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입해. 3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6의 제곱 3y 마이너스 12의 제곱 이퀄 4가 되는 겁니다. 그럼 3으로 뽑아내. 그러면 이것은 3x 마이너스 2의 통째 제곱 되는 거잖아. 3y 마이너스 4의 통째 제곱은 4니까 2의 제곱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제곱 빠지는 거 9x 빼기 2의 제곱이 될 것이고 9y 빼기 4의 제곱이 될 것이고 이것은 2의 제곱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9로 나눠주면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4의 제곱은 9분의 2의 제곱 즉 3분의 2의 제곱이다. 9분의 4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이 뭐야? 중심이 2,4고 반지름이 뭐야? 3분의 2인 원이 바로 이 무게중심 G가 움직이는 흔적이라고. 야, 이게 되셨습니까? 이게 움직이는 흔적이라고. 그러면 얘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중심이 뭐라고? 중심이 2,4래. 어? 반지름이 얼마? 3분의 2인 원으로 무게중심이 저렇게 움직인다고.
그러면 이 무게중심은 이 위로 움직이는데 이 움직이는 점 중에서 이 직선 AB까지의 거리의 무슨 값? 최소값을 구하래. 아, 그러면 원 위에서 직선까지 거리 최소값은 어떻게 구해? 그렇지.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딱 구하는 거잖아. 수선의 발. 응? 그럼 최소 거리는 바로 만나는 이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최소 거리 맞지? 그죠? 그럼 나는 어떻게 구해? 이 원의 중심의 직선까지 거리 얘 D에서 뭘 빼줘? 요 반지름 R을 빼주는 거잖아. 내가 구할 최소값은 D에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에서 R을 빼주는 거지. 이게 되는 거야. 이게. 여기까지 됐습니까? 교육청 기출 문제입니다. 모의고사 문제예요. 됐죠? 그럼 이제 뭐 남았어? 나는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식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기울기가 뭐죠? x2 빼기 x1 4 빼기 1분의 y2 빼기 y1 그러면 3분의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 기울기가 얘가 되겠군요. 그리고 지나가는 한 점이 뭐 이걸로 할게요. 그럼 y 마이너스 y1은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4 x 마이너스 x1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3을 곱할게요. 그럼 3y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4, 4, 16 되는 거 맞습니까? 3을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16 이항 씌울게요. 그러면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25 이퀄 0이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이제 마무리 들어갑니다. 내가 구할 최소값은 직선 그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는 거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내가 구할 최소값은 무엇이냐면 먼저 D를 먼저 구할게요. D는 루트 이 직선까지 거리니까 4의 제곱 3의 제곱 절대값 중심이 2,4죠. 2를 대입합니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3, 12 마이너스 25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5분의 5니까 1이 되겠네요. 그렇죠? 됐죠? 1이 됩니다. 그럼 내가 구할 그럼 최소값은 무엇입니까? 그 D에서 반지름 얼마? 3분의 1을 빼주는 거죠. 요거 1이고 반지름 빼주는 거니까 정답 얼마입니까? 3분의 1이 내가 구할 최소값 얼마? 5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문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문제를 풀어야 4점짜리를 풀 수 있어요. 근데 안 배운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통합시켜 놨습니다. 그럼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원 위로 움직여. 무게중심이야. 그럼 이 P가 움직이기 때문에 무게중심도 움직여. 그럼 무게중심을 XY로 잡아. 그럼 XY의 관계식을 만들어. 무게중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응? 거기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는 거야. 직선을 구해. 그리고 P점도 원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A, P로 잡아. 대입해서 이 자치 방식을 구한단 말이야. 그래서 원 위에서 직선까지 거리의 최소값.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에서 반지름을 뺀 게 최소값. 최대값은 원의 중심의 직선까지 거리에서 반지름을 더한 게 최대값. 이걸 구했잖아요.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교육청 기출 문제입니다. 좌표 평면에서 원이 있습니다. 일반형이죠. 현 중에서 1,0을 지나고 그 길이가 자연수인 현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이 응용되면 굉장히 어렵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이 원이 해결되면 나중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그다음에 나중에 뭐 2차 곡선 다 해결돼. 도형들은 싹 해결돼. 원이 이게 길목이야. 좌표표에 원이 있습니다. 그럼 중심과 반지를 먼저 찾아. 그럼 저거 중심은 x제곱 마이너스 10x 절반의 제곱 5의 제곱이 되겠죠. 플러스 y제곱은 없겠고요. 그러면 5의 제곱 그러면 이것도 5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자 5의 제곱 되는 거 맞습니까? 중심이 5,0이고 반지름이 5인 원이 되는 겁니다. 그려봅니다. 중심이 5,0이고 반지름이 0인 겁니다. 그러면 5,0인 거니까 중심이 이게 x축 위에 중심이 5,0 이렇게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지름이 5니까 여기가 원점이 되겠네요. 여기가 슉. 여기가 y축이 접하겠네요. 여기가 원점 돼야 반지름이 5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원이 있다 이거죠. 자, 그때 현 중에서 1,0이 있어. 그러면 1, 2, 3, 4, 5가 있는데 얘가 1,0. 이 점이 무슨 점이야? A점입니다. 그러면 이 원에 현이 있어. 무수하게 많은 현이 있죠. 근데 요 1,0점을 지나가는 현이 있다 이거죠. 그럼 이 현도 무수하게 많이 있겠죠. 여기 지나가는 현 무수하게 많이 있겠죠. 그죠? 그 현 중에서 그 길이가 자연수인 현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묻습니다. 환장하겠네. 배운 공식이 없어. 길이가 자연수인 현의 길이 개수. 그럼 생각해봐. 아무나 떠올라봐. 잘 봐. 나는 여기서 이 점을 지나가면서 이 원에 현이 있으면 이 지름현 아니야? 현? 지름현 아니야? 그죠? 그럼 현의 길이 중에서 가장 긴 현이 지름 아닙니까? 그럼 이 길이가 얼마? 이 길이가 지름 10이잖아. 그러면 그 이 점을 지나면서 현의 길이가 10인 게 몇 개 있어? 한 개밖에 없는 거잖아. 그 다음 또 생각해봐. 요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 수익되게. 자, 그러면 나는 요 길이는 얼마야? 이게 수익되게 그려지는 이 길이는 얼마야? 이 반지름이 5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5에서 1까지가 4야. 그럼 피타고라스에서 이게 3 맞지? 그럼 이 길이도 3이지. 됐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얼마?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얼마? 6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가장 짧은 현이 되겠고 이게 가장 긴 현이 된다고. 그지? 오케이? 현이 가장 짧은 현이고 이게 가장 긴 현이라고. 이 점을 지나는 현 중에서. 그러면 이 사이에 어떤 현이 있냐면 길이가 6이고 길이가 10이야. 길이가 자연수래. 그럼 최소값이 6이고 최대값이 10이라고. 그럼 그 사이에 이렇게 지나면서 길이가 7인 현의 길이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게 몇 개 있어? 이렇게 이쪽에 있으면 이쪽도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 길이가 7인 게 몇 개 있어? 2개가 있겠지. 그 다음에 길이가 7 말고 8도 있겠지. 여기에 조금 더 가면 길이가 8인 요 길이 8인 게 또 있겠지. 그러면 이쪽도 똑같이 좌우 대칭 이게 8인 게 또 있겠지. 그 8인 게 몇 개 있어? 역시 2개가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 6, 7, 8, 10이 있으니까 그렇지. 9가 있겠지. 이렇게 길이가 9인현이 있겠지. 그것도 몇 개 있어? 역시 2개가 있겠지. 이것도 2개가 좌우로 2개가 있다 이거지. 그러면 10인현은 한 개밖에 없는 거지. 6인현은 이건 한 개밖에 없는 거지. 결국 6, 7, 8, 9, 10인 현이 5가지 종류가 있는데 6인 것은 1개, 7인 것은 2개, 8인 것도 2개, 9인 것도 2개, 10인 것은 1개다 이거죠. 그 현의 개수가 몇 개냐? 싹 다 더해주면 되겠지. 그럼 2 더하기 2 더하기 6, 7, 8. 정답 8개의 현이 있다 이거죠. 길이가 자연수인 현의 길이는 8개가 있다. 이런 것이 전형적인 모의고사 문제. 순위형 문제. 아이디어 싸움 하셔야 돼. 됐죠? 그래서 세는 자연수는 무조건 세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8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다시 한번 풀어도 또 새로워. 그쵸? 옛날에 분명히 풀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는 계속 풀 겁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제 원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봅시다.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미분하게 되면 그 음함수의 미분법 갖고 접선의 방정식 증명도 할 수도 있겠고, 어차피 여러분이 수학 2에 가서 미분법을 하게 되면 이 접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에 기초가 되는 거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3가지가 있습니다. 위치 관계 중에서 자, 우리가 먼저 기울기가 주어질 때 그 원이 기본형이야. 기울기가 이 m을 알고 있어. 그 모르는 것은 n을 몰라. 그죠? 2가지 방법이 있지. 얘를 갖다 집어넣어. 판별식 d가 0되는 n값으로 갈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얘가 뭐랑 똑같다? r과 같아.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m x 플러스
mx 플러스 n y를 이항시켜 마이너스 y 플러스 n 이퀄 0 이 직선까지 거리가 r이다. 그러면 그 거리는 루트 m 제곱 플러스 1 절대값 0, 0 n이 되겠죠. 따라서 절대값 n은 바로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기 때문에 n은 프라마이나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다. 그래서 프라마이나 이것을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y는 mx 프라마이나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다. 어떨 때? 원이 중심이 원점 기본형일 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됐죠? 오케이. 이렇게 공식 이 공식은 외워라. y는 mx 프라마이나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다. 근데 잊어버렸어. 이게 기본형이 아니야. 중심은 뭐 a, b야. 그러면 나는 그 점에서 그 a, b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접하기 때문에 반지름과 갖다 놓고 만드는 겁니다.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런데 저거는 기본이니까 외워라. 그다음에 원위의 점에서 한 점에서 접선의 방식 구하라 이거죠. 그럼 우리 공식 뭐라고 배웠죠? 기본형이야. 역시 기본형이야. x제곱 자리에 x1x, y제곱 자리에 y1y. 그래서 x1x 플러스 y1y는 반지름의 제곱이다. 그때 뭘 이용했냐면 이 점은 이 원위에 있기 때문에 우린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반지름 제곱 이것과 같다 이걸 이용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울기 이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와 내가 구할 지난 직선의 기울기가 수직이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얼마? 바로 x1분의 y1이야. 그럼 내가 구할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y1분의 x1이죠. 수직이면 곱해주면 마이너스 1 되기 때문에 그럼 기울기가 이거고 이 점 지나가는 직선의 방식 구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이것을 r 제곱 집어넣어주면 이 공식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기울기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외워라. x1 x 플러스 y1y는 반지름의 제곱이다. 오케이. 이과생들 나중에 2차 곡선 할 때 포물선의 접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이것의 직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타원의 접선의 방정식 쌍곡선의 접선의 방정식 이것들을 다 세트로 다 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외우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구조가 다 이런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원 밖에 있는 한 점의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본형입니다. 원 밖에 한 점이 딱 있습니다. 한 점 P 얘가 뭐 x1, y1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원의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반드시 두 개가 있어요.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원 위에 접점을 잡는 방법이 있겠고 이게 스탠다드한 방법이겠고 그럼 이 접점 잡아놓고 공식 대입해. 접점에 공식 대입하고 그 직선이 이 점을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울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m이라 잡습니다. 이게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기울기를 m을 잡고 그럼 y는 mx 플러스 n이 있겠고 아니면 mx 플러스 마이너스 뭐 있겠고 그것이 여기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이 거리가 뒤에 반지름과 똑같다. 이걸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y는 mx 플러스 n을 여기다 집어넣어. 그래서 판별식 d가 0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어요. 근데 선생님은 이걸 많이 해요. 이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고 응용력이 대단합니다. 기울기가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기울기가 두 개 이게 m1, m2라고 한다면 두 기울기의 합을 구하라. 두 기울기의 곱을 구하라. 그래서 나오는 2차 방식의 근과 계수와 관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많이 풀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게 좀 헷갈리거나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 체킹을 해서 반드시 필수 예제 정도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필수 예제까지는 풀어보세요. 알겠죠? 오케이. 자, 선생님은 대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점 마이너스 6,0에서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9의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다고 했을 때 mn의 값을 구하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죠. 이 원이 중심이 뭐가 됩니까? 원점입니다. 반지름은 3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0은 이 정도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6,0 이 정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 원의 근 접선의 방정식 얘가 y는 mx 플러스 n이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몇 개가 있는 겁니까?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m 값이 기울기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양의 기울기, 음의 기울기. 그죠? 그때 mn은 상수라고 합니다. 그때 m 곱하기 n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나는 일단 이 접선의 방정식이 지나가는 점이 이 점이잖아. 그죠? 이랬거나 저랬거나 저 점은 접선 위의 점인 거니까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y에다 0 대입해. x에다가 마이너스 6 대입해. 그럼 마이너스 6m 플러스 n이 되는 겁니다. 결국 n은 뭐가 됩니까? 6m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6m이다 라고 이렇게 미지수를 하나 축소를 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원의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가 접하는 거니까 반지름과 똑같아. 이걸 이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난 얘를 일반으로 바꿔 mx 마이너스 y 플러스 6m 이퀄 0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 r이 얼마입니까? 반지름은 3이죠. 그러니까 3은 루트 m제곱 플러스 1 절대값 0, 0, 6m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은 절대값 6m 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것을 양변 제곱해줍니다. 양변 제곱해주면 우린 절대값의 성질에 의해서 절대값 x의 제곱은 우리는 마이너스 x의 제곱과 똑같겠고 얘는 실수의 제곱과 똑같지 않습니까? 에이, 설마 이런 것들을 갖고 짜투리 공식입니다. 그러면 9배 m제곱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얘는 36m제곱 되는 거 맞습니까? 그죠? 그럼 약분딱 됩니다. 그러면 4가 될 것이고 이항시켜주면 1은 바로 3m제곱이 되겠네요. 됐죠? 그럼 결국 m제곱은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m은 프라마이나 루트 3분의 1 맞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m이 플러스 그러면 n은 뭐가 되겠죠? 프라마이나 루트 3분의 6 되는 거 맞습니까? 여기다 대입해주면 그랬을 때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m 곱하기 n이래. 그러면 둘 다 플러스일 때 플러스야. 곱해주면 3분의 6인 거니까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야. 곱해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될 것을 곱해주니까 3분의 6이니까 2가 되겠네. 정답은 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어요. 이렇게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할 것이고 됐죠? 그리고 원의 중심의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니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접하니까 이런 관계 성립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됐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밖에 한 점에서 원의 근접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만들 수 있는데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모의에서 나온 문제 뽑아봤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이 시간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이건 문제 풀고 원 마치도록 할게요. 역시 교육청 기출인데요. 밑에다 크게 그렸습니다. 원이 있어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5인 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y는 fx가 있는데 이게 접할 때 접선이 fx의 접선이다 이거죠. 접선이다. 2, 4분 접점이 2, 4분면에 있어. f-5 곱하기 f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나는 뭘 잡냐면 이것의 기울기를 m이라고 잡아. 기울기 잡고 풀어. 근데 그 기울기는 2, 4분면에 접하기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무조건 기울기 양수되는 거 맞습니까? 그림에서 주어진 조건이니까. 그럼 난 저 fx를 이렇게 잡는 겁니다. 어떻게? mx 플러스 n이라고 잡아요. 응? 이거 잡아요. n. 아니면 공식 이용하든가. 공식은 뭐죠? mx 프라마이나 r 루트 5 루트 m제곱 플러스 1.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중심이 원점이 원이잖아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오케이. 있겠죠. 자, 근데 이 접선의 y절편은 양수잖아. 양수니까 이게 이 플러스만 가능하다겠지. 여기서 이거 여기서 플러스만 가능하다겠지. 이 위에 건 플러스야. 이게 되죠? 이렇게 주어진 조건 갖고 그림 갖고 해석할 수 있다 이거죠. 이거야. 근데 나보고 구하는 것은 뭘 구하라고 하냐면 f-5, f5의 값을 구하래요. 뭐 그러면 해볼까? f-5는 뭔데? 집어넣어. 그럼 마이너스 5m 플러스 5 루트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그럼 f5는 뭔데? 5m 플러스 5 루트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이거 두 개를 곱하래. 곱하래요. 그럼 변면 곱하는 거죠. 그럼 합차 공식이죠. 이거 빼기 5m, 이거 더하기 5m이니까. 그럼 이놈의 제곱. 그럼 25 곱하기 m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곱해주니까 25 m 제곱이 내가 구할 f 마이너스 5 곱하기 f5가 되는 겁니다. 전개시켜줍니다. 그럼 25m 제곱 죽지. 정답 25네 그냥. 정답 25야. 끝.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을 충분히 뽑아내면 구하고자 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f-5 곱하기 f5의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세팅을 해놓고 f-5 곱하기 f5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데 만들어 보는 겁니다. 답이 톡 튀어나오잖아. 그래서 반드시 구하는 걸 먼저 찾는 거예요. 응? 접선의 상태를 보는 거고 도형을 읽는 눈을 가지시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 이겁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원이 끝났어. 이젠 고등 수학상의 마지막인가요? 도형의 이동. 도형의 이동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숙제는요. 개념 복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루트 m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x1 x 플러스 y는 반지름의 제곱, 이 정도 기본 공식들은 알고 계시겠고요. 나머지 공식은 안 외워도 선생님이 필요 없는 쓸데없는 공식들은 외우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죠? 기본적인 공식을 외워주시고 그 공식이 나오는 유도를 반드시 해보시고 어떤 원과 직선 접선의 위치 관계 요거 이용해서 공식 유도하는 걸 보시고 기본적인 문제 몇 개 풀어보시고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만 연습 실력은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자, 깨닫기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그 깨달음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학 만점으로 가는 계단 수학은 이지 쉽게 가르치는 선생 넘버원 이지훈이었습니다.